대한민국 수원, 여기 도주를 위한 비밀 통로까지 갖춘 베트남인 전용 클럽이 있습니다. 경찰이 이곳에서 마약을 투여한다는 첩보를 입수하여 미리 도주로를 다 막고 베트남인 39명을 무더기로 검거했는데요. 그중 불법 체류자는 몇 명일까요? 무려 반이 넘는 22명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불법 체류자의 수는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고 있지만 이들로 인해 한국 사회에 엄청난 피해를 끼치고 있다는 사실을 알기란 쉽지가 않습니다. 오늘은 일본 닌자도 울고 갈 잠적의 대명사 베트남 불법 체류자에 대해 집중 공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부디 심각성을 제대로 인지하여 또 다른 피해를 줄일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그럼 출발합니다. 믿고 따라오시죠. 해마다 베트남 관광객 중 수십 명이 한꺼번에 잠적했다는 뉴스를 종종 접하신 적이 있으실 텐데요. 공항에서부터 어딜 가나 CCTV가 촘촘하게 깔린 대한민국에서 한두 명도 아니고 몇십 명이 한꺼번에 증발하듯 잠적하는 것이 요즘 시대에 가능한 일인지 도무지 믿겨지지가 않습니다. 구속이 돼도 월급 1,300만 원은 따박따박 받는다는 국회의원 월급은 다른 예산은 다 깎아도 올해 역시 소리 소문 없이 올랐는데요. 그러나 법무부에서는 이들을 몰라서 못 잡는 건지 아니면 알고도 못 잡는 건지 예산이 부족하다, 인력이 부족하다 매번 내놓는 변명은 성의도 없이 토시 하나 안 틀리고 똑같은 상황입니다. 이런저런 핑계로 손을 놓고 있는 사이에 베트남 불법 체류자로 인해 여기저기 애꿎은 일반 시민들만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한국의 고질적인 저출산과 고령화 문제로 젊은이들이 점점 씨가 말라가고 있는 상황에 청년들의 일자리 눈높이는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올라가기만 해 특별한 구직 활동 없이 집에서 논다는 청년 인구는 해마다 늘어만 가고 있는데요. 중소기업이나 일선 현장에서 당장 일할 사람이 없어 피가 마르는 현상이 반복되고 있으며 이를 메우고자 불법 체류자를 고용하는 틈새 시장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노동 수요가 있는 한 불법 체류자의 취업을 아무리 막으려고 해도 근절할 수 없는 근본적인 한계가 있는데요. 이런 구조적인 환경 속에서 관광객 활성화를 위한 무비자 제도를 악용한 베트남 단체 관광객 잠적 사례는 현재도 눈덩이처럼 증가 추세에 있습니다. 가깝게는 지난 11월 제주도에서 38명, 2022년 1월 양양에서 120명의 단일 사례가 있으며 2018년에는 관광도 아닌 베트남 공식 국회 경제교류 사절단 중에서도 9명이 도망가 베트남 당국의 얼굴을 붉히게 만들었습니다. 또 다른 대표적 불법 체류 루트인 유학으로 2019년 인천대의 한국어 어학연수생 190명이 한꺼번에 증발한 사례도 있습니다. 어느 정도 알려진 대표 사례만 들어도 이 정도인데 잘 알려지지 않은 소규모 잠적 인원까지 포함한다면 2023년 11월 기준 약 12,000명 이상의 베트남인이 현재 불법 체류 중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베트남인들이 몇백 명 혹은 몇십 명 한꺼번에 잠적한 이후 그들은 과연 어떻게 됐을까요? 보통 불법 체류자가 되어 한국 어딘가 생고생만 잔뜩 하다 몇 달 못 버티고 그냥 본국으로 돌아가겠지 하고 별일 아니라고 생각하며 지나치기 쉬운데요. 그러나 베트남 불법 체류자들은 생각보다 한국에서 훨씬 심각한 문제를 일으키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불법 체류자는 주로 저임금 단순 노동직으로 흘러들어가는데요. 그러나 기존 업계에서 이미 종사하고 있는 국내 노동자들이 이들로 인해 역차별을 받는 상황이 펼쳐집니다. 특히나 불법 체류자들은 신분 특성상 낮은 임금에도 기꺼이 일을 하기 때문에 임금 하한선 자체가 없어 국내 노동시장의 임금 하락을 유발시키는데요. 사실상 한국 노동시장을 교란한 주범이 되고 있습니다. 또한 나라에서 유리지갑이라고 소문난 일반 근로자나 직장인들은 수많은 명목으로 매달 세금을 칼같이 떼어가지만 이들은 소득에서 어떤 세금도 내지 않기 때문에 국가재정을 좀먹고 한국 경제에 심각한 부담을 끼치고 있습니다. 또한 계속적으로 불법 체류자를 쓰게 되면 신규 내국인 노동 인력이 유입되지 않아 숙련된 기능공들을 육성할 수 없어 계속적으로 얼마 안가 떠나는 단기 불법 체류 노동자만 쏠 수밖에 없는 악순환으로 이어지는데요. 뭐 어떻게든 되겠지 하고 이들을 그냥 시시하고 방치할 경우 불법 체류자의 기생에 먹고 사는 제하도급 업체나 브로커만 이득을 보고 기존 내국인 노동자들은 불법 체류자로 인해 사실상 먹고 살 길이
일자리들이 점점 사라지고 있습니다. 불법 체류 베트남 여성인 경우 주요 취업 루트인 유흥업소를 보면 상황은 더 심각한데요. 유흥업소는 기본적으로 전염병 환자는 일을 할 수 없으며 유흥업소 종업원은 성 관련 질환이나 건강검진을 정기적으로 받고 그 결과를 제출해야 합니다. 공중보건을 위해 질병의 추적이 가능하도록 국가로부터 최소한의 관리를 받는데요. 그러나 불법 체류자인 경우 애초에 한국에 공식 신분 자체가 없어 완전한 방역 사각지대에 있습니다. 성병이나 심각한 전염병 증상이 나타난다 하더라도 신분 노출을 우려해 치료 자체를 꺼리기 때문에 국가적인 관리나 추적이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결과적으로 이들로 인해 전염병이 생겨 삽시간에 지역 내에 남성들에게 전파된다 하더라도 발견하기도 어렵고 속수무책인 상황입니다. 불법 체류라는 딱지를 가진 여성을 시세보다 싸게 고용한 업소는 한국의 합법적인 유흥업소보다 가격적으로 유리할 수밖에 없어 공단마다 베트남 가라오케는 오늘도 불야성을 이루며 하루가 다르게 번창하고 있습니다. 반면 이러한 베트남 가라오케는 불법 체류자를 숨겨주기 위해 법망을 피해 점점 음지로 들어갈 수밖에 없어 법의 사각지대에 있습니다. 또한 베트남 가라오케 기생하는 베트남 조폭과 함께 온갖 탈세, 사기 도박, 불법 사채, 마약 유통 등 수많은 범죄의 온상이 되고 있으며 기존 베트남인 타겟에서 점점 한국인들로 그 대상을 넓혀가고 있습니다. 유흥업소뿐만이 아니라 불법 체류자들은 결핵을 비롯한 각종 만성 간염병에도 취약할 수밖에 없는데요. 불법 체류자들은 신분 노출을 꺼려 눈에 띄지 않고 방음에 유리한 지하에 거주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지하 특성상 제대로 된 환기나 소독이 어려운 좁은 방에 여러 명이 비생적인 환경에서 집단 생활을 하는 것이 대부분인데요. 안 그래도 열악한 생활 환경에서 단속 때문에 제대로 외출도 못하는 것은 당연하고 돈 한 푼이기에 먹는 건 역시 부실할 수밖에 없어 건강하더라도 몸이 금세 망가지기 일쑤입니다. 이는 질병에 걸릴 수 있는 최적의 환경이 되어 일단 무리해서 한 명이라도 걸리면 좁은 공간 단체 생활 특성상 일행 전부가 감염되는 것은 시간 문제인데요. 특히나 몸이 약할 때 잘 찾아오는 결핵과 같은 수많은 중증 전염성 질환이 창궐하기 쉽고 발병을 하더라도 신분 노출을 우려해 치료받는 것 자체를 꺼리기 때문에 질병 초기 발견이나 치료가 어려워 정말 손 쓸 수 없을 중증이 되어야만 병원으로 오는 것이 일반적인 상황입니다. 발병을 하더라도 주변 불법 체류 감염자들의 추적이 어려워 이들 거주지는 완전한 방역 사각지대에 놓이게 됩니다. 이에 언제 어디서 갑자기 무슨 병이 터지더라도 전혀 이상하지 않는 대한민국의 또 다른 팬데믹 시한폭탄이 되고 있습니다. 대중교통은 당연하고 하다못해 편의점에서 작은 과자까지 카드로 결제하는 한국에서 생활하려면 스마트폰, 카드, 차가 필요한데요. 이들 역시 스마트폰, 카드, 차를 가지고 있습니다. 문제는 본인 명의로 개설할 수 없어 대포폰, 대포통장, 대포차를 주로 사용한다는 것이 차이점인데요. 내국인은 무면허, 무보험으로 차를 몬다는 것은 상상도 못할 중범죄로 여기지만 불법 체류자가 모는 대포차는 당연히 무면허, 무보험 상태입니다. 만약 이들로 인해 일단 사고가 났다면 상대 차량이나 차에 치인 보행자는 적절한 보상이나 보험 혜택을 받기란 사실상 불가능에 가까운데요. 불법 체류자는 동국이라면 상상도 못할 이러한 중범죄를 외국이라고 생각하고 아무렇지도 않게 당당히 저지르고 있는 상황이며 그들이 주로 사용하는 대포폰, 대포차는 법적으로 아무런 보호나 관리를 받지 못해 그들 역시 범죄의 타겟이 되거나 추가적인 범죄에 연루될 가능성이 무척 높습니다. 그렇다면 베트남 사람들은 도대체 왜 위험을 무릅쓰고 한국에 몰래 들어오려고 하는 것일까요? 예상하시겠지만 근본 원인은 돈으로 시작해서 돈으로 끝나는데요. 공식 루트인 한국 고용 허가제 심사를 통과해 한국에 정식으로 들어온 베트남인 평균 월급은 220만 원 정도로 알려져 있는데요. 베트남에서 가난을 끊어낼 수 있는 방법 중 가장 확실하게 꼽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해외 취업인데요. 1인당 GDP 4,600달러인 베트남에서 대학 졸업 후 첫 월급으로 보통 50에서 60만 원을 받아 1년간 꼬박 일해야 벌 수 있는 돈이 600만 원 정도임을 감안할 때 한국에서는 3달만 벌면 끝나는 금액입니다. 그러나 돈을 벌러 한국에 가려면 우선 거액의 목돈이 필요합니다. 공식 루트로 가더라도 한국어 학원비, 건강검진비, 항공권, 첫 월급을 받기 전 생활비 등등 적어도 1,100만 원 정도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대부분 그만한 목돈이 없어 1,100만 원보다 더 비싸더라도 더 편하고 확실히 한국에 올 수 있는 브로커를 통해 취업, 단체 관광, 유학 등 다양한 루트로 거액의 선불빚을 지고 한국에 넘어오게 됩니다. 평생 만져본 적도 없는 거액의 빚을 지더라도 한국에서 일단 2, 3년 죽어라 먼저 빚을 갚으면 그 이후 목은 본인 몫으로 챙길 수 있는 구조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지정된 체류 기한이 끝나가도 브로커의 진 빚을 갚느라 실적으로 수중에 모은 돈이 없기 때문에 본인이 원하는 금액을 벌기 위해 불법 체류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처하는 것이 가장 큰 이유입니다. 또한 불법 체류자 역시 서로 간 메신저로 긴밀히 연락하기 때문에 단속 정보와 대처 방법을 공유하여 실제 단속될 확률이 극히 낮고 걸려도 처벌 수위도 높지 않은 것을 다 알고 있어 그냥 걸릴 때까지 일한다는 것이 그들의 일반적인 인식입니다. 법무부 역시 불법 체류자를 막기 위해 출입국 심사를 강화하거나 불법 체류자들의 자진 귀국을 장려하기 위해 향후 한국 입국 금지를 면제하는 자진 출국 제도 등을 간헐적으로 시행하고 있지만 증가하는 불법 체류자의 속도를 따라잡기에는 한참 부족한 상황입니다. 예상하시겠지만 한두 명도 아니고 한국에서 몇십 명 대규모 잠적은 누군가 도와주지 않는다면 절대 불가능한데요. 그 중심에는 바로 베트남어 소통이 가능한 수많은 베트남 출신 한국인 조력자가 있습니다. 도망간 베트남인들을 잡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이상의 추가 확산과 재발 방지를 위해 베트남 출신 한국인 조력자에게 한 번이라도 걸리면 폐가 망신이 될 정도로 강한 처벌이 반드시 필요한 상황입니다. 또한 베트남인들이 모든 정보를 얻는 현지 페이스북을 보면 돈만 내면 얼마든지 한국으로 쉽게 갈 수 있다고 브로커들이 대놓고 불법 체류 모집 광고하는 것을 흔히 볼 수 있는데요. 이 역시 베트남 정부와 협력하여 현지 활동 브로커와 그들의 무분별한 한국으로 가는 불법 체류 모집 광고를 반드시 뿌리 뽑아야 할 때입니다. 사회적으로도 지방이나 중소기업의 인력 부족으로 어차피 외국인 노동자 자체를 한국에서 없앨 수 없는 것이라면 불법 체류 노동자로 인해 나타날 수 있는 문제를 미리 예견하여 어느 정도 제도의 품 안으로 끌어들여 더 이상 시민들이 억울한 피해를 입지 않도록 제도적 보완 역시 반드시 필요한 때입니다. 초기에 못 잡으면 나중에 손 쓸 수 없이 결국 죽음에 이르게 하는 암세포처럼 음지에서 독버섯처럼 늘어만 가는 베트남 불법 체류자들을 더 이상 방관한다면 결과적으로 얼마 지나지 않아 큰 피해를 보는 것은 바로 한국인 모두임을 절대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베트남 불법 체류자에 관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리고요. 저는 베트남에 대해 좀 더 도움이 되는 영상으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영상을 시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